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포토클램의 최상급 라인업 마이스터 1645M WR 모델을 리뷰해드릴까 합니다. 본 리뷰는 포토클램으로부터 이 삼각대와 소정의 제작비를 제공받아서 진행이 되는데, 제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제품 제공을 받는 방식으로는 사실 의뢰는 엄청 오는데 거의 진행을 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이제 그분 때문인데, 하지만 이 삼각대는 와 진짜 너무 탐이 나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그분께 제 사비로 제작비를 보존하고 지금 리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분은 마치 제가 지금 사가지고 직접 구매해서 리뷰를 하는 기분인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제가 일전에 리뷰를 해드렸던 포토클램 2441P 모델을 여전히 잘 사용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보다 뭐 좋은 삼각대가 필요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잘 쓰고 있긴 한데, 한편으로는 또 이보다 상위 등급인 이 마이스터 라인업은 또 얼마나 좋나 궁금하긴 했거든요. 잠깐 포토클램의 라인업을 정리하고 가자면, 가장 최상급 마이스터가 있고요, 가장 많이들 사용하시는 프로페셔널 모델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각대가 역방향으로 접히는 트래블형 컴팩트 라인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미니 삼각대 라인이 있어요. 이 중에서도 마이스터와 프로페셔널은 센터 컬럼이 있는 일반 모델과 센터 컬럼이 없는 롱, 그리고 이제 와이드 모델이 존재하는데, 당연히 센터 컬럼이 없는 모델이 고급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프로페셔널 라인업의 경우 번호가 올라가면서 삼각대도 점점 커지고 다리도 두꺼워지고 지지 하중도 올라가고 가격도 올라갑니다. 반면에 마이스터 라인업은 한눈에 잘 들어오지 않고 홈페이지를 가봐도 어떤 건 뭐 1시리즈가 2시리즈보다 비싸고 뭐 왔다 갔다 하거든요. 하지만 향후에는 방수 기능이 있는 WR 모델들로 라인업을 정리한다고 하고 해서 정리된 자료를 별도로 다시 받았는데, 나중에는 2시리즈도 추가된다고 하지만은 현재로서는 오늘 소개해드릴 1645M이 가장 높은 지지 하중을 가지는 모델이고요. 가격대는 공식몰에서 삼각대 다리만 125만원으로 상당히 고가입니다. 이 때문에 아무에게나 추천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몇 주간 사용해보니까 역시 괜히 비싼 게 아니구나. 사실 국산 브랜드 중에서 세계 최정상급 삼각대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오직 포토클램의 마이스터 라인업 뿐이라고 하시는데요. 진짜 좋긴 좋더라고요. 내가 예산이 충분하고 정말 최상급 삼각대 쓰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고려해 볼 만한 모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배송을 받고 사실 깜짝 놀랐는데, 최고 스펙이라고 해서 두꺼운 삼각대로 생각을 했는데, 전에 쓰던 요 244P보다 오히려 더 지름이 얇더라고요. 하지만 이 내부는 훨씬 더 두꺼운 카본이 쓰였는데, 이게 1시리즈 삼각대라고는 하지만 지지하중이 35kg으로 일반 카본 삼각대의 한 3시리즈 수준의 강도를 발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이게 상품 페이지를 보면은 한국에서 제조하는 메이드 인 코리아의 60톤짜리 초고탄성 카본 소재를 쓴다고 하는데, 이게 또 뭔 외계어냐 싶어가지고 공부를 좀 해봤더니, 이 60톤 퍼 제곱 밀리미터라는 인장 탄성계수라는 개념이더라고요. 이 탄성계수라는 게 뭐 정확하진 않지만 그냥 이제 문과식으로 설명을 하자면은, 이 스프링 같은 거 길게 늘리려면은 힘이 필요하겠죠. 어떤 스프링을 1mm 늘리기 위해서 1kg의 힘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탄성계수는 1kg per 밀리미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더 강한 스프링이 있어가지고 걔를 1mm 늘리기 위해서 10kg의 힘이 필요하다 라고 하면은, 그때는 탄성계수가 10kg per 밀리미터가 되는 것이겠죠. 이해되시죠? 근데 카본 원단은 스프링과 다르게 이 널쩍하게 면으로 존재하니까 이 원단의 단면적의 탄성계수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 1제곱밀리미터짜리 카본 원단을 2제곱밀리미터로 늘리려면은 그때 무려 60톤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늘어날 때 힘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은 뒤집어서 말하면 그만큼 이 탄소 섬유의 복원력이 강하다는 뜻이에요. 이 스프링도 탄성이 높으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힘이 강하잖아요.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본이 뭐 여기저기 많이 쓰이는데, 특히 이 탄성계수가 민감한 파트가 또 뭐 자전거, 낚싯대, 뭐 골프채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60톤이면 엄청나게 스펙이 좋은 거라고 해요. 이 40톤만 넘어도 고탄성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걸 이렇게 두껍게 만드는 삼각대에서 재료가 훨씬 많이 들어가는데, 60톤짜리를 이렇게 막 덕지 두껍게 발라서 만드는 거는 포토클램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저는 뭐 사실 다른 카본 삼각대에서 탄성계수를 알려주는 것 자체를 거의 못 봤는데, 아마 다른 제조사에서는 대부분 동일한 탄성계수의 원단을 쓰는 게 아니라 뭐 다른 뭐 낚싯대라든지 자전거를 만들 때처럼 섞어서 쓰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이 됩니다. 그냥 제 뇌피셜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고탄성 소재를 쓰기 때문에 일단 강도가 어마어마하고요. 포토클램 측에서는 진동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이 진동을 잘 잡는다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검증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다만 소재 자체의 특성이 그렇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이기도 하고, 이 삼각대는
무게가 꽤 나가는 편이기도 해서 그런지 뭔가 이제 바닥에 내려놓으면은 착 하고 달라붙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뭐 플라시보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제가 한 번은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 나가서 촬영을 해봤거든요. 다리도 가능한 최대로 빼고 이게 진짜 쥐약인데 센터 칼럼도 뽑았어요. 그래서 한 5초 간격으로 600장 정도 50분이 넘도록 바람이 휘잉휘잉 부는 산 정상에서 촬영을 해봤는데 미동도 없었습니다. 이날이 이제 태풍 지나간 바로 그 다음날인가 아니면 그 다음날인가 정도라서 아직은 바람이 좀 불던 때였는데 지금 보시는 타임랩스는 10렉덱으로 화면 비율만 조정하고요. 제가 뭐 후보종으로 스테빌라이징을 먹은 게 전혀 없거든요. 이런 부분은 실제로 사용해봤을 때 굉장히 만족스러운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어지네요. 또 우리가 60톤짜리 카본의 장점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포토클램의 제품들은 일반적인 삼각대에 비해서 이 다리 각도가 조금 더 많이 벌어집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삼각대들은 뭐 대부분 19도, 20도, 21도 이러는데 1645M은 실측해보면 약 26도 정도로 상당히 벌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게 다리가 많이 벌어지면은 그만큼 안정적인데 다른 회사들도 그걸 다 알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카본의 재질 특성상 이렇게 위아래 수직으로 힘을 받을 때는 잘 버티지만 옆에서 타격이 오면 그게 또 쥐약이거든요. 여러분들 이 로우 앵글 찍겠다고 삼각대 다리 최대로 옆으로 벌려가지고 내려놓으면은 왠지 더 안정적일 것 같은데 막상 실제로 해보면은 훨씬 더 이 흔들거리는 경험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넘어지지는 않겠지만 살짝만 카메라 조작을 해도 위아래로 겁나 흔들립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삼각대들은 적당한 손에서 타협을 보기 때문에 포토클램보다는 살짝 더 서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서 있어야 이 높이도 나오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다리 각도는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는데 높이는 또 신경 많이 쓰거든요. 하지만 포토클램에서는 높이에서 손해를 좀 보더라도 안정성을 위해 다리 각도를 좀 벌려 놓는데요. 즉 같은 높이라도 포토클램이 훨씬 더 안정적이라는 거죠. 자, 1645의 경우에는 다리를 끝까지 벌리면은 여기까지 벌어지는데 뭐 이 정도면 거의 직각이라고 할 수 있죠. 진짜 많이 벌어지고요. 센터 칼럼 들어 올려서 이 상태로 이제 땅에 내려놓으면요, 이 센터 컬럼 하단에 있는 고리가 땅에 닿아요. 그 정도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려놓기 위해서는 요거를 떼야 되는데 나사를 돌려서 고리를 빼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땅에 내려놓으면은 이제 안정화가 되는데 여기서 이거를 가운데를 눌러보면은 살짝 움직이긴 하지만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이거만 보면 이게 대단한지 모르는데 옆에 있는 2441P랑 같이 좀 비교를 해보자면은 사실 2441P도 굉장히 다리가 벌어집니다. 포토클램 삼각대들이 다 이게 다리 각도가 굉장히 누워져요. 센터 컬럼 끝까지 올려서 땅에 내려놓으면은 얘도 역시나 이 하단에 있는 고리가 땅에 닿아요. 그래서 이제 촬영을 하겠다고 이 고리를 빼가지고 역시나 땅에 내려놓은 다음에 이제 눌러보면요, 이게 땅에 닿습니다. 보이세요? 1645 다시 눌러볼까요? 꽤나 몸무게를 싣는데도 이게 잘 버티고요. 2441P 같은 경우에는 그냥 슬쩍만 눌러줘도 땅에 닿거든요. 물론 이제 진짜 제가 몸에 있는 체중을 다 실으면은 1645도 땅에 닿긴 하는데 이게 버티는 정도가 아예 달라요. 소재에서 오는 차이를 이렇게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고, 제가 본 영상에서 직접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타사의 삼각대들은 사실 이렇게 다리가 벌어지지도 않고요. 요것보다 대략 한 이 정도로 살짝 더 서 있는데요. 그 상태에서 힘껏 눌러보니까 진짜 무슨 엿가락 휘듯이 쫙 휘더라고요. 이게 워낙 서 있기 때문에 센터가 땅에 닿지는 않는데 이러다가 부러지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냥 쑥 들어가서, 농담이 아니라 밟으면은 정말 부러질 것 같아요. 그게 센터가 서 있어가지고 땅에 안 닿는 거지, 그 센터가 땅에 닿으면은 다리가 못 버틸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집에 있는 삼각대 한번 쫙 펼쳐가지고 해보시면은 1645M의 60톤짜리 카본의 강성을 시각적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집에서 누르실 때 저렴한 모델은 좀 조심하세요. 진짜로 부러져도 전 책임 못 집니다. 본 삼각대는 4단짜리고요. 제품 무게는 1.46kg이고 지지하중은 35kg으로 자기 무게의 24배를 견디는 괴물로 마이스터 라인업 중에서도 센터 칼럼이 없는 롱 모델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높이를 보자면 볼헤드 제외하고 1단일 때 48cm고요. 2단일 때는 볼헤드 제외하고 73cm, 3단일 때 볼헤드 제외하고 101cm, 4단에서 역시 볼헤드 제외하고 135cm, 거기에 센터 칼럼까지 올리면 163이고요. 볼헤드까지 더하면 대략 173이 나와서 키가 183인 제 입장에서도 아이 레벨이 아주 쉽게 달성이 됩니다. 마이스터 라인업이기 때문에 다리는 역방향으로 접히진 않고요. 이걸 다 접으면 대략
50cm 정도 나와서 이동하실 때 가방 내부에 수납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또 이 허브 쪽으로 4분의 1인치 나사선이 있어서 매직암을 활용해서 다른 액세서리를 장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만듦새는 가격이 높은 만큼 진짜 완벽한데요. 뭐 표면 마감이나 이런 거는 244P와 마찬가지로 거의 완벽하고요. 은은하게 무광 처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고급스럽고 촉감도 좋습니다. 이 알루미늄 쪽도 하드 아노다이징이 돼서 표면 강도를 높였다고는 하는데 뭐 그건 뭐 제가 알 수 없지만 확실히 이 244P 여기저기 막 집어 던지면서 쓰고 있는데 표면이 굉장히 잘 버티는 것 같아요. 저는 포토클램 제품에서 마이스터와 프로페셔널의 경우 특히 이 센터 칼럼을 고정하는 방식이 마음에 드는데요. 보통은 이 다리 쪽에 있는 노브 같은 게 여기도 달려 있어가지고 그걸 빙빙 돌려서 고정하는 방식인데 1645M은 좀 요란하게 생긴 별 모양의 레버를 돌려서 이렇게 잠그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볼 헤드가 조금 더 이 허브 쪽에 밀착할 수 있는데요. 이게 허브에 붙으면 붙을수록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센터 칼럼이 없고 그냥 허브에 직접 볼 헤드를 결착하는 방식이 더 비싸고 고급 삼각대인 것이고요. 또 좋은 삼각대라는 것은 사진을 찍을 때 잘 버텨주는 것도 좋은 삼각대라고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더해서 사용감이 좋아야 좋은 삼각대라고 할 수 있겠죠. 사용감이라는 것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 풀고 조일 때 잘 풀리고 잘 조여지고 오랫동안 사용해도 사용감이 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1645M은 그런 면에서 대단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포토클램에서는 QS 락킹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게 조금만 풀어도 쉽게 풀어지고 조금만 조여도 쉽게 조여지고 굉장히 고정도 잘 됩니다. 이게 만듦새가 좋지 못한 삼각대들은 이거를 막 풀려고 해도 잘 안 풀리고 막 조이려고 해도 막 힘을 뻘개칠 때까지 줘도 잘 안 조이고 그런 면들이 있는데 포토클램의 제품은 여러분들이 한번 실제로 써보시면은 굉장히 그 만듦새가 다르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방수 기능 덕분에 돌리는 노브 안쪽에 실링 처리가 되어 있고 포토클램 일반 모델도 유격이 없지만 훨씬 더 유격이 없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덕분에 다리가 이제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 조금 뻑뻑하긴 한데요. 이게 뭔가 긁히는 느낌이라기보다는 고무 실링이 이제 부드럽게 밀리는 느낌이라서 도착감은 나쁘지 않고요. 이게 물도 막아줄 지경이니까 다른 이물질들은 확실하게 막아줄 수 있을 것 같네요. 제가 예전에 한 10만원짜리 삼각대 들고 바닷가 갔다가 그날로 그거 버린 적이 있는데요. 그게 모래가 들어가니까 나중에 아무리 다 분해해서 씻어가지고 그래도 어디선가 모래가 또 기어 나와서 삼각대 다리를 펴고 접는데 사각사각 하면서 긁히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제 경험에 의하면 삼각대 입장에서 물보다 더 무서운 게 모래나 흙입니다. 하지만 방수 기능이 있으므로 그러한 이물질을 막아줄 수 있으니까 좋겠죠. 또 유격이 작으면 그게 진동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긴 하는데 또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사용할 때는 유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 잠궈서 쓰기 때문에 뭐 큰 의미가 있나 싶긴 한데요. 또 삼각대 제조하는 다른 업체분한테 들은 말인데 이게 다리가 유격이 있어가지고 풀었을 때 확 하고 떨어지면은 밑에서 쿵 하고 걸리면서 충격을 받잖아요. 그게 주된 고장의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만약에 유격이 적다면 훨씬 내구성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겠죠. 또 유격이 적다면은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한쪽 면이 뭐 특별히 더 쓸링은다거나 해가지고 한쪽 면이 더 마모되거나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내구성 및 사용성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리 유격 외에도 사실 보면 이 허브 쪽이랑 다리 연결되는 부분의 볼트는 스테인리스, 와셔는 황동으로 사용해서 상당히 신경을 쓴 모습을 보여주고요. 이쪽에 카본이랑 다른 소재가 만나는 지점도 정말 칼처럼 재단이 딱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점들이 결합돼서 유저가 실사용 시 쾌적함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사실 삼각대라는 것이 가벼운 카메라를 쓰거나 날씨가 좋거나 적당한 온도에서는 별반 차이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는데 무거운 카메라나 렌즈를 쓸 때나 날씨가 변덕스럽거나 기온이 너무 낮거나 이런 극한의 환경에서는 또 여러 가지 차이점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또 가볍게 한두 장 찍는 것 정도야 저렴한 삼각대로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장시간 촬영하는 것은 지지력이 좋은 삼각대가 있어야 되고 1645M은 제가 여러 차례 테스트하고 실제 사용하는 과정 내내 단 한 차례도 실망을 시키지 않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이 삼각대는 진짜 완성도가 높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이렇게까지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은 이런 작은 부품들까지 한 공장에서 직접 제조하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게 규격이라는 게 예를 들어 뭐 20mm로 발주를 해도 그 20mm라는 게 오차가 장난 없거든요. 제가 제조업 감사를 좀 해봐서 들은 풍월이 많은데 이게 부품을 외주주면은 그 단차 잡는 게 진짜 환장합니다. 이게 여기서 유격이 생기면은 그때는 안에 뭐 접착제를 바른다든지
다른 플라스틱이나 고무 같은 무른 재질을 중간에 쑤셔 박아가지고 강제로 고정시키는 형태로 조절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조절을 해 놓으면 이게 나중에 오래 사용하면 확실하게 내구성이 있어서 차이가 발생해요. 그렇잖아요. 고무나 플라스틱은 경화가 되거든요. 차도 오래되면 누유 발생하는 게 다 그 금속 부품 사이사이에 껴있는 고무로 만든 가스켓들이 경화되기 때문인데, 삼각대나 다른 모든 제품들이 다 똑같습니다. 제가 몇 주라는 짧은 기간에 그 차이를 느끼기는 쉽지 않겠지만, 지금 거의 2년 정도 쓰고 있고 산에도 가고 바다에도 가고 정말 열심히 사용하고 있는 244P도 사용감이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고려를 해보면 그보다도 상위 라인인 마이스터는 진짜 올해 끄떡없을 것 같네요. 이상 마칠까 하는데, 이게 국산 삼각대라니 가슴이 웅장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카메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일본이나 독일 쪽 제품들이 인기가 많고요. 최근에는 중국산 주변 기기들도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카메라 및 주변 기기 시장에서 약간 한국은 불모지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런 환경에서 이렇게 멋진 삼각대를 만들고 있다는 게 뭔가 자랑스러운 느낌도 드는 것 같네요. 리뷰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이 제조 과정 관련해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금속 부품들 절삭하는 것도 유격을 최대한 없애기 위해서 구축짜리 정밀한 기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고, 이런 작은 부품들도 거의 대부분 한 공장에서 자체 생산해가지고 더더욱 부품 공차를 낮추고 완성도를 높이고자 노력을 한다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제품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 전달되었어요.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국산 업체가 한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한다면 그만큼 AS도 빠르고 정확하게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제조하는 사람 입장에서야 좀 힘들겠지만, 문제가 생기면은 외주 업체에 의존할 거 없이 제조사에서 자체적으로 다 해결이 가능할 테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좋겠죠. 거기다가 국내 업체니까 해외 본사에서 부품 수급을 기다린다거나 아니면 직접 해외로 제품을 보내는 일도 없을 테고요. 단순히 애국심이 아니라 실리적인 측면에서도 분명히 장점이 있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도 역시 제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재미가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